대선 주자가 확실한 말하자면 리더십이 확실한 당이 아닐 때 저기 국민들이 인정하나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게 이재명입니다. 네. 지금은 뭐냐면 저는 제가 2년 전에 이낙연 총리 관두시고 의원 되시고 나서 선거에 대표 선거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가지고 여러 얘기가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그랬죠, 그때 당시에. 저한테도 물어보고 그래서 예,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래요. 아마 대선 후보가 다 왜냐면 그게 예전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힘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이른바 대표가 된다라는 거는 적도 많이 만든다는 얘기거든. 모든 사람을 다 잘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대선 후보가 되려면은 총리로 보여준 리더십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복잡한 거를 이끌고 나가는 리더십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가 있어. 그게 다만 10달에 불과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아마 대선 후보가 되실 수 있을걸요. 저는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여태까지 테스트가 한 번도 제대로 돼보시지 않은 분이다. 그러니까 테스트가 제대로 리더십 돼봐야 테스트를 된다. 해봐야 리더십 된다. 테스트가 제대로 돼봐야 아하. 된다. 이낙연 대표는 그 테스트에서 떨어지신 거죠. 저는 그렇게 당 봅니다. 대표를 했는데 그 네. 결과가 좋지 않았다. 본인의 퍼포먼스를 계파나 못 이런 보여줬다. 사람들은 엄청나게 모았을지 모르지만 음. 국민들은 일단은 그 박근혜, 이명박 사면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다 같이 다 돌아섰잖아요. 왜 그러냐? 네. 그것 때문에 저도 그 전까지 굉장히 이낙연 대표를 많이 이렇게 편안하고 옹호하는 얘기를 하다 그때 그냥 네. 막 아하. 뭐 해가지고 그냥 돌아섰지요. 솔직히 네. 그때 본인이 이거는 아니다. 판단 잘못하고 리더십 본인이 못 보여줬다. 판단하고 네,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재보궐 선거를 본인이 고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은 그거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거 아니 이건 이리도의 자격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말하자면 그런 게 다 바닥에 있어서 솔직히 대선에서의 그 경선에서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왜냐면 쌓여서. 그게 뭐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할 거 없어요. 그게 네. 테스트를 받아봐야 돼요. 저는 이재명 후보는 여태까지 몇 개의 테스트는 거쳐왔습니다. 네. 대선에서도 0.73%면 테스트 괜찮아요. 이제 자 보자. 대선에서 그 선대위하고 그렇게 겉돌아가지고 당에 뭐 자기 계파도 없고 그걸 못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네. 하는 걸 국민들이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자 그래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해봐. 어떻게 하는지 보자. 다만 자기 계파 만드는 데만 다 애를 쓸래? 만약 그런다 그러면은 또 낙마시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지켜봅니다. 국민들이요. 그렇게 저기 뭐냐면 저는 이재명을 뭐냐면 제가 이재명 후보님한테도 맨날 그 얘기하는데 네. 저 안 친해요. 우리 안 친합니다. 그냥 서로 인정만 해주는 사이예요. 네. 막 이러기만 하는데 그랬더니 왜 안 친하긴 하냐. 그래서 그거는 대선 후보시니까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안 친합니다. 맨날 그러는데 예. 이게 뭐냐면 굉장히 우리는 엄정하게 대선 후보나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그 양반을 잘 지금부터 그루밍을 해가지고 대선 후보를 만들고 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그 테스트해 보는 거는 자 지금 이제 향후 한 뭐 20개월쯤 있으면 총선이 있는데 그렇죠. 총선에서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나와서 저기를 할지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무지 네. 흔들리잖아요. 이럴 때 반사 이익만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맨날 그거 했던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이 친구는 아니고 이해창 대표가 맨날 그랬잖아요. 맨날 공격만 하고 맨날 그랬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그거는 이재명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거기다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야당에 의석수도 많다고 다 끌어안고 이러면 안 되고 네. 이낙연 대표가 했던 것처럼 자기 개파 만드는 데만 막 혈안이 돼가지고 누구 자르고 운운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런 거 하면은 지난번 대선 때 국민들한테 그 어필이 된 게 있잖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기득권의 카르텔을 네. 깨야 된다. 예. 이거에 대한 정책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가령 지금 민영화 반대하는 거는 가장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 민주당 안에 기득권들을 어떻게 깨느냐. 이거는 이제 쉽지 않은 정치적 과제 아니에요. 저는 지금 막 보고만 있어도 참
쉽지 않겠다. 머리 피 터지게 싸겠구나. 그리고 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딱 보이니까. 근데 그거에서 어떻게 이게 굴러갈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그렇다고 저는 왜냐하면 586이 다 없어지라는 이런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어차피 삼선 제한 저는 이제 열린민주당 출신이니까 저희는 그거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동일 지역구의 삼선 제한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지금 법안에 나와 있는 건 다 뭐냐면은 지금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했던 걸 다 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적용되는 그래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게 만약 통과가 된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 통과가 될까요? 민주당이 가야 할까요? 그거는 뭐 정말 봐야지. 근데 그게 만약 통과가 된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 이제 뭐 이거는 굉장히 뭐 엄청난 큰 개혁의 그렇겠죠. 신호탄이고 네. 그다음에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른바 자발적인 물갈이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번에 왜 홍익표 의원이 성동구를 서초. 버리고 예. 서초 그러게요. 울인가로 지역위원장 신청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게 뭐냐면 정치권은 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권에 새로운 거를 개척을 하고 또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또 다 행정부에 가서 일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로 생각을 해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과연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그거를 할 수 있을까? 우리 보자. 얼마나 보기 재밌어요. 아니 근데 그거를 나오지 마라. 솔직히 책임져라 이렇게. 강훈식? 해서 안 된다. 또 지금 뭐 강병원 난 강병원은 그 전에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나는 강병원 얘기 들어온 건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갑자기 김민석 대표가 얘기를 해서 난 강병원이 누군가 그 처음으로 들어봤어요. 죄송합니다. 김민석 서른 거기 의원도 뭐 대표입니까? 나온다는 얘기를 아니 뭐 그건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안 나왔으니까. 네. 아니 어떻게 이게 잽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어느 계파의 모루에서 나온다. 그다음에 너는 나오지 마. 우리 97 쪽에서 할 테니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나이로 젊고 늙음을 따지는 거. 제가 다짐합니다. 네. 정말 제가 저기 뭐야 고언을 하는데 아마 젊기로는 제가 제일 젊을 거예요. 저 그런 자리 하나도 연연 안 합니다. 네. 그거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고요. 얼마든지 세상에 의미 있는 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개파하고 저기 하는 거 그다음에 너 물러가? 네. 그러지 마. 무슨 소리예요? 후배들은 열심히 기어 올라가고 선배들은 밀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고 이게 진짜인 거지. 이런 경쟁이 시너지를 진짜 만든 거지. 진짜지. 저는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후배들한테. 네. 후배들한테 제발 기어오르는 후배가 되라. 그러니까 내가 비켜줄 일은 없다. 기어올라라. 아. 그래야지 니네들도 크고 붙어보자. 나도 큰다. 왜냐면 그렇네요. 무서우니까 점점 열심히 더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기계도 없으면서 무슨 당대표 운운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오늘 뭐 실명 비판하는 김에 한 사람만 더 비판할게요. 예. 작정하군요. 오늘 작정하고 오늘 여기 있는 거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아무도 뭐 어디 가서 얘기 안 할 테니까. 네. 아니 박주민 의원님 제가 뭐냐면 박주민 의원을 제가 박주민 의원을 비판을 하는 이유는 네. 제가 박주민 의원을 아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실 겁니다. 근데 저게 박주민 의원은 우리 지지자들은 다 아끼는 분들이에요. 그럼요. 그다음에 굉장히 제가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에서 사퇴하시고 법사위 간사에 집중하시라. 왜냐하면 지금 법사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법사위에서 왜냐하면 재선위원이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집중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 제가 그랬더니 뭐 여러 사람들이 뭐 너 경쟁자를 저기 치우느라 그런다 그러는데 제가 두 개 얘기했어요. 그거 얘기하고 송영길 대표한테도 괜히 저기 이기고 나면은 사퇴한다고 그러지 말고 먼저 사퇴하고 제대로 네. 저기 뭐야 그 경선 토론하자. 그렇게 해야지 세상이 딱 우리를 주목을 하지. 막 모든 거 조건부 걸고 운운하는 비겁한 짓 하지 말자. 내가 그러니까 하나도 안 받아들이는데 네. 왜냐하면 이거예요. 솔직히 박주민 후보님 이제 지금 마지막에 후보 등록할 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박주민 후보님은 법사위에 절대로 필요한 분입니다. 당 대표가 되면 법사위에서 그리고
재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실무적인 역할을 해요. 지금 굉장히 의원들이 많지만 사실은 네. 초선 의원들이 삼선 의원들이 되면 또 잘 역할을 못 해요. 재선 의원들이 그 코디네이트하고 오거나이저하고 또 왜냐 법도 좀 알고 절차도 알고 네.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솔직히 박주민 의원님은 여태까지 너무 여기저기에 한눈을 너무 많이 파셨어요. 그 전에 저기 뭐 이낙연 대표 시절이었나요? 최고위원 할 때도 아니죠. 그때도 당 대표 나온다고 또 저기 했죠. 당 대표 그 다음에도 서울시장 선거 나올까 말까 하다가 저걸 했죠. 네. 또 왜냐하면 여기저기에 너무 기회가 있는 데마다 너무 걸치세요. 지금도 왜냐하면 박주민 의원이 왜 저는 나와야 되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개판을 모을 거야? 뭘로 모을 거야? 97 개판 만들 거예요? 뭐예요? 거기서 단위로 할 거예요? 전 박주민 의원은 왜냐하면 정말 앞길이 구만리 같이 정말 창창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빨리 뭔가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를 저는 왜냐하면 저는 박주민 의원을 비판을 하자면 지난번에 그 한동훈 청문회 할 때 네. 우리가 좀 많이 잘 못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런 비판이 있었죠. 그 못한 거는 다 간사 탓입니다. 박주민 간사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간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그거를 코디네이트 해주는 전략을 게 짜는. 전략을 짜주고 각기 숙제 내주고 올렸다 내렸다 하고 이거 하는 게 간사의 일이에요. 네. 근데 가만히 자기가 하는 일만 잘하는 게 간사가 아닙니다. 지금 박주민 의원님은 그런 간사 일도 잘 제대로 못 하고 계세요. 그런데 무슨 당 대표? 그러니까 내가 세게 오늘 얘기했지. 세게 오늘 더 세게 하고 크세요. 계신데. 더 크시고 난 다음에 더 애정 크시고 어린 난 다음에. 조언. 네, 더 크시고 애정 난 어린 다음에 말씀. 훨씬 더 크시고 네. 난 다음에 해야 돼. 더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